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재밌는 한자 학습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요 오른쪽에 있는 글자 지난 시간에 배웠죠? 뭐였죠? 넉넉하려였죠. 넉넉하려. 나머지란 뜻이 있죠. 나머지란 뜻이 있다. 지난 시간에 제 강의는요 계속 연이어서 보셔야 됩니다. 처음 들어오신 분도 1강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계속 서로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 경작지가 있어요. 밭이나 눈이 있는데 그 나머지 또는 부분 또는 여유 있게, 나머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여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밭과 밭 사이에 여유를 두어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유나 나머지 남는 부분을 뜻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나와야 지금 뭐 이런 그 논두렁길, 밭두렁길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경작지를 밟고 다니는 수밖에 없죠. 그럼 오히려 사람이 이것을 남겨놓은 것보다도 더 큰 손해죠. 어딘가 접근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막 밟고 그냥 지나가야 되니까, 곡식을 밟고 지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유를 두어서 사람이 다닐 수 있게 만든 것이 길이라는 뜻에서 길도자입니다. 자, 이 길도자와 혼용이 돼서 쓰이는데, 원래 이 길도자는 머리가 뜻하듯이 사람의 도리,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마라 뭐 그랬을 때 그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마라는 그 길은 사람의 도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글자는 사람의 도리고 이 글자는 진짜 길, 스트리트를 뜻하는 거죠. 근데 이제 혼용이 되는 거예요. 요새는 혼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언어라는 게 그래요. 혼용이 돼서 많이 변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삼촌이란 말이 참 이상해요. 삼촌, 작은아버지 또는 뭐 숙부 그래야 되는데 뭐 삼촌, 그러면 뭐 부부지간에 뭐 빵촌 그렇게 부르는 것도 아니고, 자식한테 야 일촌 그러는 것도 아니고, 형제한테 야 이촌 그러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삼촌만 촌수로 이제 삼촌이 된다는 얘기인데, 촌수로 삼촌 되는 사람만 우리가 삼촌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부부는 이제 촌수가 없죠. 일심동체라 해서. 그러면 부부지간에 어이 영촌 나 좀 보쇼 뭐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자식한테도 어이 일촌 일로 와봐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말이라는 게 이 길도자하고 일도 혼용이 되듯이 이 삼촌이라는 것도, 말이라는 것도 언어나 문자는 반드시 뭐 그렇게 원칙대로 100% 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더운 물이다. 그럼 물이 덥다고 그러느냐? 그러면 더운 물이 있으면 추운 물이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런 언어의 변이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니라는 말도 그래요. 언니라는 건 손윗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손윗사람을 부르는 것이고, 근데 지금은 이제 여자들끼리만 부르는 얘기가 됐어요. 남자들은 형이라고 얘기하겠는데, 형은 관계고, 호칭은 여전히 언니가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졸업식 노래, 그런 노래가 있죠.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꽃다발을 한아름 선사합니다. 우리 옛날 그 졸업식장 노래에서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즉 다시 말해서 후배들이 선배들, 옛날에는 저 어릴 때는 저희 사촌 형한테 언니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런 언니라는 말도 이렇게 좀 변한 것이고, 그처럼 이 길도자가 옛날에 그 우리가 아는 그런 길이고, 이 길도자는 사실은 사람의 도리를 나타내는 글자였는데, 지금은 그냥 혼용이 되다가 급기야는 이 길도자가 거의 장악을 했죠. 혼용이 되다가 거의 이 길도자가 이제 통일이 된 거죠. 그런 말 많죠. 뭐 군것질이라는 게 원래 강원도 사투리고, 사실은 표준어는 주전부리죠. 주전부리. 그런데 이 강원도 사투리가 이제 와서 또 장악을 한 거죠. 언어라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세력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그 나라의 표준어가 가장 강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기에 부산말이 굉장히 세다. 같은 경상도 말 중에서도
대구말보다도 부산말이 더 세다 그래요. 강세가 세다. 예, 발음이 세다. 근데 만약에 어떤 섬에 부산 사람 10만 명하고 서울 사람 10만 명을 무인도에 10년 동안 살게 하면은 한 10년 후에는 전부 다 서울말이 평정을 해버려요. 왜? 어느 나라든 그 지역의 수도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말들이 일종의 치열한 공방을 하고 경쟁을 하는 관계거든요. 보이지 않게 다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긴 말이 살아남고 이긴 억양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기에는 어떤 부산말이 제일 강세가 세다. 또는 또 전라도 호남 쪽 말이 굉장히 팍팍팍팍 이렇게 찌르고 들어오는 것이 강하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냥 언어학적으로 볼 때는 언제나 서울말이 가장 강합니다. 부드러운 것 같지만 가장 살아남은 말이에요. 전국에서 올라오고 모인 말들이 겨루어가지고. 네, 그래서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바로 이 길도자가 살아남았어요. 이건 원래 사람이 가는 정신적인 도리를 얘기했는데 이게 그냥 무조건 정신적이든 또 물리적인 길이든 길도로 이제 살아남았죠. 그래서 그렇게 언어라는 게 우리말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신이 모르는 거는 좀 무언칙하고 무규칙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익숙한 거는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걸 잘 몰라요. 우리말에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예를 들지만 그것처럼 그래서 길도자 원래는 어쨌든 이렇게 여유를 두어서 사람이 다닐 수 있게 한 것이다. 남을 일려자. 자, 밥식의 변형이 나왔죠? 밥식의 변형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밥이 여유가 있으니 또 나머지가 있으니 남는다 또는 남길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밥이 여유가 있다. 그래서 남는다 해서 남을 여자입니다. 도리륜자를 알기 위해서는 둥글륜을 알아야 돼요. 자, 모일집의 변형체. 그죠? 지붕을 뜻하죠. 이렇게 모여있는, 지붕을 뜻하는데 모여있다는 뜻이죠. 책입니다. 책. 이 서가에 책이 꽂혀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모여있는 그 책의 가르치는 도리가 둥글다는 얘기죠. 둥글다죠. 원사상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둥글다 해서 모든 것이 둥글게 돌아간다. 그래서 둥글윤자. 얼마 전에 좀 무술의 대가였는데 우리나라 그 무술 액션 영화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어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한번 인터뷰를 하는데 결국 그러니까 발차기는 원이다. 원형으로 돌아가야 그 파워가 3배 정도 된다. 그래서 태권도나 이런 무술에서도 돌려차기 이런 휘어차기, 가마차기 그래서 일직선으로 차는 것보다는 돌리는 거를 즉 모든 원형은 훨씬 더 파워풀하죠. 그래서 무술에서 그분이 킥은 원형이나 원형으로 차면 훨씬 강하고 정확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역시 킥뿐만이 아니라 진리도 둥글고 모든 것은 둥근 것에 귀가 되는 것 같아요. 둥글다. 우리가 원이 둥글고 그렇듯이 그래서 어쨌든 모여있는 그 책이 가리키는 진리가 둥글다는 얘기입니다. 둥글륜. 그러면 사람이 둥글게 즉 이 둥글륜자 이렇게 둥글게 모여 살면서 지켜야 되는 것 인간의 도리라는 얘기죠. 도리륜자. 또 이것을 이러한 도리를 갖다가 인간이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일륜이라고 그러는데 역시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일륜이라는 것에 륜자는 도리륜을 다시 쓰기 때문에 일륜이라고 그러면 사실 이 일륜이라는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는 도리륜이라고 우리가 문문을 알고
하지만 세간에서 일륜율이라고도 쓴다. 그래서 어차피 의문을 하나만 알아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확장성, 어휘의 확장성에서 대단히 빈약함을 보이기 때문에 일륜율도 알아두십시오. 하지만 이 글자 도리윤자입니다. 견해론자, 말을 둥글게 하면서 밝히는 것, 자신의 견해라는 얘기죠. 여기 견해론자입니다. 견해론자인데 둥글고 원만하게 해야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고 또 어떤 대화가 되고 토론이 되죠. 당장 뭐 시원하게 상대방을 갖다가 좀 모욕을 주거나 망신을 주거나 또는 여하튼 방송이니까 속된 말을 쓸 수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사실은 자신의 견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상대방도 즉각도 어떤 그 비논리적인 이야기로 반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글자 견해론자, 또 논의할 논이라고 하는데 논의의 논자가 다시 견해론자를 쓰기 때문에 역시 논의할 논이라고 해서는 정확한 자의 자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견해론으로 알아두시고 세간에서는 논의할 논으로 쓴다. 그렇게 또 이해하시면 되고요. 차에서 둥근 부위가 바퀴다. 자, 이 바퀴, 인류의 그 굉장한 위대한 발명 중에 하나가 바퀴죠. 바퀴가 있기 때문에 물건의 이동이, 옛날에 바퀴가 없던 시절에는 사실 바위 하나라고 해도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짐을 싣고 바퀴로 밀게 되면서 훨씬 수월하게 됐죠. 여러분 바퀴 의자 한번 들고 가보세요. 근데 바퀴로 밀고 가보세요. 그래서 그 바퀴를 만들므로써 이동이 수월해졌고 사람이 굉장히 자기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게 됐고 또 그것을 응용해서 도르래가 탄생함으로써 도르래를 이용해서 옛날에는 물건의 이동이라고 그러면 수평 이동만을 생각하고 수평 이동만 가능했는데 도르래를 만들므로써 사실은 수직 이동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인류 문명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바퀴입니다. 그래서 자, 수레에서 둥근 부위가 어디냐? 바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퀴는자. 아낄 검자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 첨자를 알아야 되는데 역시 모일집의 변형체, 지붕의 형상. 지붕 아래 입구도 사람을 뜻하고 밑에 입구도 사람을 뜻하고 밑에 사람인도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붕 아래 한 집에서 여럿이 모여 사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 첨자. 그러면 사람이 여럿이 함께 살 때 어떻게 돼요? 아껴야죠. 옛날에 그렇게 자원이 풍족하지도 않았고 설사 풍족한 지금이라 하더라도 절약은 미덕이고 이제는 자연 환경이나 진짜 지구 온난화를 위해서라도 또 아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여럿이 모여 살면서 아껴야 된다 해서 아낄 검인데 세간에서는 뭐라고 씁니까? 검소할 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아낄 검으로 이해를 해야 이 글자가 들어간 검소라는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세간에서는 검소할 검으로 쓴다. 하지만 정확한 자해적 의문은 아낄 검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요 안에 이 글자 두 개를 사람이라고 했는데 자, 요거 두 글자만 하면은 또 이 글자는 부르짖을 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마 평생 이거 이제 다시는 볼 일도 없고 쓸 일도 없으실 거예요, 이 글자. 그래서 그냥 그렇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는데 또 가르치는 입장에서 또 그냥 어물어물 넘어갈 수는 없고 해서 그냥 적어봤습니다. 자, 여러 사람이 그죠? 여럿이서 이렇게 모여서 싸울 때, 자, 이건 칼도방. 자, 오른쪽에 있죠? 칼도의 변형체. 그래서 싸울 때, 싸움이나 다툼이나 분쟁을 나타내죠. 칼검자입니다. 칼검자. 다음에 옆에 위태로울 험자는 왼쪽에 좌우변.
아니 그냥 좌보방변 이렇게 인쇄가 참 다들 잘못돼 있고 그런데 좌보변이죠. 왼쪽에 있으니까 언덕이죠. 자, 언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럿이 있어요. 여기서 여럿이라는 거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위태하다, 굉장히 험하다. 세상에서는 험할 험이라고 쓰죠. 험할 험. 하지만 이거 역시 위태로울 험 또는 위태할 험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자원과 자해에 좀 더 근접하는 그런 의미가 이해가 되겠죠. 자, 나무. 여기서 나무라는 건 나무로 만든 귓짝이나 상자를 뜻합니다. 나무를 어떻게 여럿이 검사해서 그러니까 서류 보관 상자 같은 것을 되겠죠. 요즘 투표함 같은 거 생각해 보셔도 돼요. 자, 이런 나무로 만든 상자를 여럿이 검토한 다음에 남의 손이 닿지 않도록 개봉하지 않도록 함부로 열어보지 않도록 봉한다해서 봉할검자입니다. 봉할검. 봉할검 역시 여기 세간에서는 뭐라고 씁니까? 검사할 검이라고 쓰는데 이거를 노란색으로 썼어야 또 여러분이 보시기 쉬운데 제가 실수로 흰색으로 썼네요. 제가 원자는 흰색으로 쓰고 파자라든가 이런 좀 참고적으로 해야 될 거는 노란색으로 쓰고 설명은 이 빨간색인가요? 이거 분홍색인가요? 이걸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사할 검자 원래 노란색으로 써야 되죠. 그래서 봉할 검이 정확한 의미고 검사할 검으로도 쓰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한자 공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